안녕하세요. 빡친 참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한 일주일 만에 영상 찍네요. 이제 뭐 사무실 이사하고 나서 되는 대로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이 그 카메라를 이제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하나 사줬는데 그거 연습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겸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 깡통 전세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판례 말고 누가 이게 사실 많이 보지도 않는데 이게 누가 고맙게도 댓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을 봐보면 누가 이제 이런 거 올려놨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등기부 열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제가 저번 영상 때 그 깡통 전세 사기 관련해서 다가구 주택에서 이제 그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자기보다 먼저 이제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 보증금이 중요한데 그 보증금을 이제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걸 이제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속이면 이제 임대인은 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이제 판례를 봤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 거기 댓글에다가 그 답을 달았는데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현행법상 이 그 선순위 보증금,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알아보려면은 이 임대차 정보 제공 신청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금 현행 제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뭐가 문제고 이거를 그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 보면은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뭐 확정일자나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게 근거되는 법령을 보면은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차보호법, 임대차 보호법, 뭐 주임법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3조의 6항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해가지고 여기 사항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여기 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제3항 그러니까 여기 사망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이 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이 위임하고 있죠. 대통령을 봐보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이제 뭐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이 나와 있고, 뭐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자의 범위, 그리고 여기 6조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그리고 이제 6조 2항을 보면은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이건 임차인 아니죠 아직. 그러면은 법 아까 봤던 3조의 6의 제3항 이거
사망 사항. 네. 이거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뭐 열람 또는 뭐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차임 보증금 뭐 이런 게. 그리고 그 외의 사항 1항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정보 제공 요청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또 이런 그 시행 규칙이 하나 있어요. 법무부령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2항에 7조 2항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가지고 뭐 정보 제공 요청서랑 이 2항에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죠. 그리고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세 가지를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뭐 차임이나 보증금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이제 요건으로 추가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실제 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이거를 봐 보면은 요청인의 이쪽 따로 구분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이걸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요청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한 다음에 제공 요청을 하면은 아까 구비 첨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이제 이 그 여기 관할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임대인의 동의서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이 아니고 내가 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하려고 하는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한테 그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한 거. 사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아마 뭐 개인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임차인이나 뭐 임차인 성명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정확히 임대인의 동의를 왜 받게 한 건지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하니까 이 제도가 아무 쓸모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에서 다른 이해관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뭐 이제 요건만 해당하면은 그 차임이나 이런 정보를 보증금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깡통 전세를 예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멍청하게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게 해놓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개인정보나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그 선순위 임차인의 이름이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적사항이.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보증금이나 그 보증금이죠. 가장 핵심적인 건 차임도 문제가 아니고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에 자기가 계약하려고 하는 조건이 자기한테 나중에 그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가 중요한데 그것만이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규정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게 해놓은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 이해관계인에 보면은 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면은 어딨어? 여기 있죠. 이해관계인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동의 없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소유자 뭐 또는 등기 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여기에다가 그럼 이해관계인에다가 지금 해당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인을 포함을 시켜놓고 그 중개인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 중개인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중개인 그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중개인에 한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최소한 어떤 일은 막을 수 있냐? 이게 지금 그 전세 깡통 전세 사기 관련해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이랑 공인중개사가 짜고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중개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개인도 사실은 지금 이런 제도 하에서는 임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중개인을 속여버리면은 그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차인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에 이제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인을 넣어버리고, 중개인은 동의 없이 뭐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중개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중개인은 만약에 그걸 확인 안 하면은 그 위임계약, 그 중개계약,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를 해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뭐 충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고의로 안 한 경우는 뭐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 만약에 깡통에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인한테 책임을 묻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왜 바꾸지 않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렇게 깡통지한테 사기가 많은데 왜 이런 멍청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네, 왜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영상 아까 그 댓글에 이거 이제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분이 그래서 자기의 이제 후기, 자기가 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확인해서 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했다기보다는 사기의 피해를 이제 곧바로 회고한 거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순위 보증금의 총액이 약 6억, 임대인 구두상 확인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예, 이렇게 자기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미 이분은 그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계약서 상에 임대인 구두상 확인에 의함이라고 중개사가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두 확인이라는 게 찝찝하고 숫자가 애매해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아주 현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처럼 하면 사기를 안 당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사항에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사실상 불가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나 그거 선순위 보증금 좀 확인해보게, 네 동의 좀 해달라. 그러면 임대인이 꺼져라고 하죠. 다른 사람 많으니까 꺼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도 되게 기분 나빠요, 임대인들이. 이거 내 집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럴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동의를 해주겠지만 안 해주고 기분 나빠하는 임대인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자기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여기죠. 해당 주택의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딱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보세요. 집주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이 6억이었으나 실제로 확인해보니 무려 11억 7천이었다. 5억 7천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부동산에 연락했고, 그래서 부동산이 같이 확인하자고 하길래 부동산에 가서 뭐 해서 부동산 통해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사실은 사기를 당한 거죠. 이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로는 11억 7천인데 6억이라고 임대인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 순간 사기는 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뭔가 찝찝해가지고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임대인이 거짓말했다는 걸 곧바로 알아채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중개인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약서 상에 뭐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했다는 이 문구를 보면은 임대인이 중개인도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인 통해서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바로 돌려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나중에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랬었으면은 당연히 이분도 손해를 받겠죠.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제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임대인 사기로 고소할 수 있거든요. 이거 돈을 뭐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거를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가지고 보증금을 받는 순간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리고 보면 이 글을 쓴 시점이 작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지금 충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사기로 고소하면은 이 임대인 처벌 받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합의해야죠. 형사 합의를 약하게 처벌 받으려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본다고 하면은 이 임대인 고소해 버리세요. 이런 사기꾼 새끼들은 다시 이 짓거리, 이 개짓거리 또 하겠죠. 이 개짓거리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처벌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여간 그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 이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하려고 하면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멍청하게도 임대인 동의를 받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를 임대인들이 중개사도 속이는 판에 지금 특히나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 이거 선순위 보증금 좀 보기에 동의 좀 해주세요 하면은 다 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말이 안 되고 이거 빨리 고쳐야죠. 이런 멍청한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임대인 동의를 그러니까 어차피 관심 있는 건 보증금이니까 보증금만 보게 하고 임대인 동의를 빼버리든지, 아니면은 중개사라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개사라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중개사한테 책임을 묻게 만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벌써 16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을 되게 빨리 하는데 뭐 여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